빠르고 역동적이고 공격적이다. 두 번의 평가전을 통해 드러난 클린스만호의 컨셉입니다. 안녕하세요. 순간 포착 스포츠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첫 2연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24일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열린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에서는 2대2 무승부, 28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우루과이와의 평가전에서는 1대2로 패했습니다. 경기 결과는 물론 아쉽지만 감독 부임 후 첫 경기이고 평가전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승패보다는 전반적인 경기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매경기 득점을 내며 공격적인 경기를 펼쳤다는 것은 클린스만 감독의 컨셉에 맞게 공격 축구가 어느 정도는 보여진 결과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경기 데이터만 비교해보면 패스나 볼 소유권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번 평가전에서 확실히 보였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1대0보다는 4대3 승리를 더 원한다며 공격 축구를 예고했습니다. 파울 루벤투 전 감독은 안정적으로 공을 지키며 주도권을 지는데 중점을 두는 축구를 했습니다. 그는 공을 점유하면서 안정적으로 공격을 시도하는 등의 빌드업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공격 기회를 만들 때 과감한 슈팅보다는 페널티 박스 안까지 파고들어 골찬스를 만듭니다. 반면 클린스만 감독은 이전보다 공격 속도를 높이고 선수들을 높은 위치에 배치해 득점 기회를 계속 노립니다. 후방에서 황인범, 김민재 등이 한 번에 롱패스를 뿌려 공격진의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공격수들은 위치에 상관없이 기회가 된다면 바로 슈팅을 때립니다. 측면에서도 과감한 크로스가 잦아졌고 미드필더도 수차례 상대 페널티 박스까지 치고 들어갔습니다. 손흥민 선수 활용법도 클린스만 감독은 벤투 감독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벤투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은 이선에서 경기를 풀어가는 이타적 플레이에 중점을 뒀다면 클린스만호에서는 동료들을 활용해 본인이 직접 공을 운반하거나 슈팅하며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손흥민의 포지션 변화입니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을 윙포워드 혹은 이선 공격수로 활용했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에게 프리롤을 부여했습니다. 프리롤이란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뛰는 역할입니다. 주로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하여 측면 선수들과 스위치를 하는 등 왕성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우루과이전에서 손흥민 선수는 공격과 수비를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공격수들부터 압박하는 수비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빌드업 축구를 지향하던 벤투 감독은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펼치기보다는 제 포지션에서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집중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공격수까지 강하게 압박을 시도해 상대의 공을 뺏고 득점을 노리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클린스만 감독의 의도가 보였던 장면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콜롬비아전에서 나온 손흥민 선수의 첫 골입니다. 전반 10분 이재성은 콜롬비아 측면 수비수 모이카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압박했고 모이카는 애매한 패스를 구사하다 이재성이 발을 뻗어맞고 굴절된 공이 손흥 선수에게 갔습니다. 이때 손흥민은 콜롬비아 골키퍼 바르가스가 골문을 비운 틈을 놓치지 않고 왼발로 중거리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실수를 끌어냈고 이는 슈팅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다만 전방 압박을 위해 많은 선수들이 상대 진영에 위치하면 중원의 라인도 올라가고 수비 간격은 멀어지기 때문에 결국 수비진의 부담이 더해지게 되고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 콜롬비아전에서는 후반 5분 만에 두 골을 내주는 아쉬운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측면이 뚫리면서 박스 안까지 들어오는 상대 선수를 놓치고 실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방 압박 수비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단점일 수 있지만 이번에 실점한 내용을 보면 수비의 불안이 좀 더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루과이전에서 실점은 전부 세트피스로만 내줬습니다. 물론 우루과이가 훌륭한 세트 플레이를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 득점 선수를 완벽하게 놓치는 실수를 범했고 이는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많은 선수들이 수비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실점을 했다는 것은 수비적인 불안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투호 체제부터 이어진 수비 조직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김진수와 정우영 등 부상자까지 발생해 기존 자원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빈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센터백 김영권과 김민재의 수비 범위가 더욱 넓어지며 불안한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소속팀에서 계속된 선발 출전으로
체력이 고갈된 김민재는 이번 2연전에서 평소와 달리 실수가 잦았습니다. 이번 평가전은 향후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들의 가능성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던 자리였습니다. 대표팀의 막내였던 오형규와 이강인은 두 번의 평가전에 모두 출전했습니다. 먼저 이강인 선수를 보면 이강인은 콜롬비아전에서는 교체로 우루과이전에서는 선발로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평소 포지션인 왼쪽이 아닌 오른쪽 2선 공격수로 출전하며 손흥민에게 수비가 밀집되자 공격의 활로를 이강인이 직접 뚫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정확한 패스를 찔러서 전방에 공격 기회를 만들어냈으며 또 상대 수비수가 여러 명이 붙어도 개인기와 순간적인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를 뚫어냈습니다. 왼발 키커로 코너킥과 프리킥으로 위협적인 장면도 몇 차례 연출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을 두고 상대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다. 파울만이 그를 막을 수 있었다 라고 극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오형규 선수입니다. 두 경기 모두 교체로 출전한 오형규도 기대치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신체 조건이 좋은 오형규는 남미 수비수들을 상대로도 몸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중볼 경합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수비 때는 페널티 박스까지 내려오면서 수비 가담도 적극적으로 해줬습니다. 비록 오프사이드로 득점이 취소되기도 했지만 우루과이전에서 보여준 그의 득점 장면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A매치 데뷔골 기회는 다음으로 미뤄졌지만 우루과이전 후반 39분 이강인의 크로스를 받은 뒤 수비수와 몸싸움을 이겨내고 날린 오른발 터닝슛은 홈팬들을 열광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오형규에 대해 아주 좋은 선수가 될 것 같다며 다이렉트하고 볼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고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형규가 다음에 멋진 골을 위해 세이브 해놨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기대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클린스만호의 평가전 경기에서 보여줬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도 훌륭했지만 장점은 더 살리고 단점을 잘 보완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확실히 강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럽 축구가 아닌 국가대표라는 특성상 각자 다른 리그에서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서 합을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막 부임한 클린스만 감독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로 예정되어 있는 클린스만호의 다음 A 매치에서는 첫 승을 거머쥐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